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3대 특검 법안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역대 최대 또 최장의 특검이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3특검법이 현실화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 3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특검은 전부 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이제 겨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죠. 이제까지 특검을 한 번에 3개가 실행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다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간도 보면 거의 최장 170일입니다. 엄청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수도 이제까지 기존에 있던 특검에 비해서는 엄청 인원수가 많다. 그래서 이제 검사만 해도 새 특검에 모두 파견되는 검사는 한 120명 정도. 상당히 검사 수가 많죠. 거기에다가 뭐 특검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공무원도 있고 또 특별수사관도 있고 하면 한 260명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3특검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됐고 그러면 특검법 가동까지 앞으로의 절차는 좀 뭐가 남은 겁니까? 일단 뭐 공포했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그런데 3일 안에 지명하도록 돼 있어요. 예. 준비 기간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20일 안에 준비 기간을 다 끝마친 적은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 이제 30일 이상 걸렸고요. 경우에 따라 한 60일 이상 걸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번 특검이 새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파견 인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준비하고 또 사무실 자체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수용을 해야 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20일 이상 준비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검사 120명이 빠지면 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검찰청 3개 정도가 텅 비는 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다른 수사들의 영향이 미치진 않을까요?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기준으로 하면 이제 검사의 어떤 절반 이상이 이제 파견을 나오는 거잖아요. 수원지검을 예를 들자면 잠시만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너무 브리핑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요.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우선 하고요. 두 번째 청와대 복귀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입니다. 미국 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입니다.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입니다.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를 발탁했습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힙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되었습니다.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백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입니다. 끝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 원의 69%, 119억 원을 줄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정된 관람 운영은 6월 10일 화요일 오늘 지금 발표 이후 청와대 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네, 또 외교부 1차관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 그리고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복귀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관련 예산이 259억 원이 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전보다는 119억 원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복귀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최대한 불편함을 줄이겠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또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선 내용을 예.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요.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선임연구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제 특검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특검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국민의힘에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이 추천 자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이 점이 계속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 이전 특검은 거의 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 여야 합의, 그리고 추천 권한도 여당, 야당이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 3대 특검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검사 자체의 추천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특별검사를 이제 추천하도록 특검법에 이제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추천할 권한이 없고요. 결국 조국 혁신당과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이제 두 정당에서 누굴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누굴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이념적인 그런 거에 경도돼 있는 예. 그런 후보가 추천되면 이제 그거에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특검 추천 권한도 없고 또 오히려 수사 대상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특검법 3개 가운데서 내란 특검법 이거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처음에 그 국회에서 이제 해제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의도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사에 간 의원들, 뭐 이런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내란이 있을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비상계엄이 선포될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여당,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란 특검에 이 부분을 이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사전에 이제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른 방조범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국회 해제하는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로 왔다고 그래서 이걸 내란죄 이제 공범이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해제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시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좀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을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특검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그 재판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방안이 또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특별한 경우에 뭐 국가 안전 보장이랄지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한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비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군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군 수뇌부들이 관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 사실은 군 내부의 비밀이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국가 안전 보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이제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물론 100% 공개가 아니에요.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였는데 특검에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 공개, 예외적 아니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예.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비공개라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군 수뇌부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대통령 직과 관련된 비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공개할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재판 그리고 받게 될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오늘 YTN 단독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사유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 뭐 특별히 사유가 나오기는 없는데 이제 망신주기식 출석이다.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어떤 수사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이제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특검 수사는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사실은 타깃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하려고 하는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뭐 강제 수사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탄핵이 됐지만 이제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뭐 방문 조사가 됐건 또 조사의 절차에 있어서 이제 애우를 좀 같이 할 좀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것이 정치의 보복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소환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3특검에 포함되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네. 되면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수사들은 전부 멈추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단지 특검에서 수사가 시작이 개시가 되면서 수사 관련 재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이걸 이첩해주도 돼 있거든요. 반드시 이첩해주도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경찰, 검찰, 공수처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특검으로 일단 기록 다 이첩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명분이 또 없어지는 거고, 또 어차피 특검에서 수사할 걸 중복적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하면 소환을 받은 사람 입장은 어차피 특검에서 소환을 할 텐데 내가 수사기관, 경찰, 검찰 가서 조사받고 또 특검 가서 또 조사를 받는다. 그럼 거부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 특검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이렇게 이례적으로 3개 특검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가 된 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잘 보면 수사 대상 자체가 16가지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광범위한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도이치모터스랄지 명품 가방이랄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명태균과 관련된 뭐 공천 개입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뭐 다 따져도 한 4-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논문 의혹이랄지 그러니까 이건 뭐 대통령 영부인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와 의혹이 있었던 거의 모든 것을 이제 총망라해서 이제 특검을 하도록 특검법에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공포된 3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